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 주주님들, 부자아빠 김부장입니다. 혹시나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오늘 캔들 보면서 이제 막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직전 영상에서 저는요, 14만 4,500원 1차 목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당연히 끝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우리 이 가격대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가격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요. 자,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이렇게 더 큰 상승을 만들면서 거의 직전에 1차 목표가 직전에 도달을 했습니다. 게다가 캔들도 그렇게 크게 눌리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주주님들 지금 현재 제가 1차 목표가 14만 4,500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 다 왔으니까 이제 어떡하지? 조정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럼 어디까지 더 간다는 거야? 더 갈 수는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제는 명확한 큰 매도 사인, 세력이 이탈하는 사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들고 갈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날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세력이 이제는 이탈하는 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한다. 자,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알려드릴지, 어떻게 대응할지, 얼마까지 그래도 예상하는지, 자,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그러면 우리가 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어떻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그널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팔고 있지만 외인과 기관은 계속 순매수, 적극적으로 연속 매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랑 메릴 린치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 가장 직접적인 계속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최근 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급등세 이유는 하면서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뭡니까? 방산주를 중심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역시 그 수혜를 받고 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전쟁과 같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함께 방산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 기대가 커지면서 방산 섹터를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 전략 산업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의 직접적인 상승 재료 뭡니까? 칼은 지난해 실적과 수주 측면에서 부진했지만 올해부터 2028년까지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주 잔고 과거에는 18조 원에서 26조 원대로 크게 증가했고 여러 제품을 양산하고 수출 확대하는 듯 이제 산업이 동시에 이제 커지고 있고 가시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설명이 부족해요. 우리가 앞으로 왜 정말 오른다라고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냥 양산하고 사업 커진다 이것만으로 여러분 앞으로의 얼마나 더 커진지에 대한 명백한 재료와 근거가 됩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KF21이 첫 수출이 임박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첫 수출하고 그냥 끝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팔았네? 끝이 아닙니다. 이게 판이 바뀌는 구조입니다. 자, KF21은 한국 최초의 독자적인 전투기입니다. 첫 수출국이 등장한다는 것은 기술 검증 완료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동남아, 중동으로 연쇄 계약 구조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 수출이 되면은 단발적인 호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판매한다고 끝이 아니라 판매가 한 번 한다고 끝이 아니라 30년짜리 반복적인 수익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냥 판매, 수익, 끝 이게 아니란 겁니다. 자, 왜냐면 전투기를 한 대 팔면은 끝이 아니라 정비해야죠. 업그레이드 또 해야죠. 무장, 전자장비 추가해야죠. 장기 유지 계약 계속해야죠. 기체 수보다 운영 국가 수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공백을 메우는 한국의 방산. 자, 미국은 뭐죠? 비싸지만 정치적인 조건 많죠. 러시아는 사실상 이제 퇴출됐고 중국은 신뢰가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성능, 정치 안정성 모두 갖춘 대안으로서 카이가 주목받는 겁니다. 자, 게다가 정부에서 이제 방위산업 4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 한국항공우주 분야의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국방 및 한국항공우주 R&D에 32조 원, 7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KF21 양산
예산을 1조 3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늘리고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 기술 R&D 등에는 5천억에서 8천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출기 KF21 수출 임박을 했는데 수출이 되면 연쇄적인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고 이게 30년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가 됩니다. 직접 수혜를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증권가 분석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자,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2026년 올해 매출 5조에다가 영업이익 4천억 원의 수준도 기대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자, KF21 첫 수출국이 등장한다라는 건 뭐다? 이제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수출 임박이다. 곧이다. 뭡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한국 최초의 독자적인 전투기 첫 수출이 나오면 기술 검증이 완료됐다. 가격 경쟁력이 증명되고 후속 국가 연쇄 계약 구조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산에서 첫 수출이란 건 게임 체인저로서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전에도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FA50도 첫 수출하고 난 다음에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옵션도 추가하는 그런 흐름이 이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보다도 지금 KF21은 단가 그리고 수명, 물량이 FA 때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자, 그리고 한번 팔고 끝이 아니다. 30년 동안 볼 수 있는 거다. 자, 정비, 무장 통합, 장비 업그레이드 34년 이제 유지 계약하고 이러면 기체 한 대가 30년짜리 현금 흐름이 보여진다. 그리고 중동 동남아의 미국의 대체 수요로서 계속 기대주로서 보여진다. 자, 이거는 이제 한국 항공우주는 이제 그냥 수주가 늘었다라고만 이제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KF21을 기점으로 전투기 플랫폼 수출 기업으로 레벨업하는 구간이다. 자, 그래서 첫 KF21 수출국만 나오게 되면은 이건 단기 호재가 아니라 20-30년짜리 먹거리가 열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30년짜리 먹거리라고 봤을 때 월봉으로 봤을 때 이때까지 평가받았던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치면 여기를 벗어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전 이제 막 시작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보는 차트로 해서 봤을 때도 한번 월봉상으로 이렇게 뚫기 시작하면은 10년, 20년 이상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제가 계속 해왔거든요.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삼성이랑도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삼성 차트를 한번 보면요. 자, 삼성이 처음으로 지금 한국항공우주 차트처럼 양운 아래에 있다가 본격적으로 양운 위로 돌파한 이후부터 월봉으로 이 이후부터 이때가 1999년입니다. 1999년도부터 계속 이 구름대 아래를 떨어진 적이 가장 최근에 밖에 없습니다. 이때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제 기준에서는 추세가 깨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999년도부터 삼성이 본격적으로 월봉상으로 기술적인 부분만 지금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자, 월봉상으로 1999년도에 처음으로 첫 돌파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거의 25년 동안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한국 항공우주가 방금 얘기 나온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란 겁니다. 단기 호재가 아니라 20-30년짜리 먹거리가 열린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한국항공우주도 이런 식으로 차트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도 방금 보셨죠? 1999년도부터 한번 월봉상 양운 뚫고 나서 25년간 계속 구름대 위에서 논 것처럼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한번 월봉에서 뚫고 나서 이런 20-30년의 먹거리로 인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우리는 그 초입에 구경하는 걸 수도 있다. 정확하게 딱 여기까지 그림이겠네요.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가 정말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정말 오래오래 들고 가기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다시 한국항공우주 종목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런 매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매수 자리에서 만약에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고 또 이번에 또 이런 자리에 들어갔는데 또 다시 조정이 나오고
이런 자리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 나왔었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쉽게 버티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만약 근데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찍히는 걸 별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산 자리에 1년 뒤에 결국에는 1,000원에서 사던 1,200원에서 사던 1년 뒤에는 만약에 10,000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여기서 사든 결과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1,200원에 산 사람은 만약에 다시 1,200원까지 올 때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원이고 여기가 1,200원이다. 1,000원에 산 사람은 계속해서 상승을 계속 보고 있었지만 상승만 찍혔지만 1,200원이 사람은 이런 조정 혹시나 이것보다 더 긴 조정 이런 게 만약에 나왔을 때 버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2, 30년짜리 계속 먹거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100%라고 믿고 가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고 가셔도 이런 하락이 또 나오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다가 결국에는 팔았을 때는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또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와 함께 매매를 하자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저와 같이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자는 말입니다. 이때 들어갔으면 몇 퍼센트인가요? 약 50%를 지금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온 지도 꽤 됐는데 여기도 들어갈 때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를 믿고 이 매수 사인이 왔을 때 같이 들어가면 지금 자리에서 50% 수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 들어가도 계속 수익권인 거고 여기 들어가도 계속 수익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아직 세력이 팔 생각은 없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또 상승이 왔을 때 크게 흔들려고 하는 자리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이럴 때 또 제가 세력이 어느 정도 흔들려고 한다, 세력이 팔려고 한다라고 할 때 또 매도 물량에 대해서 정리에 대해서 함께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한국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매수 타점, 정확한 매수 타점 제가 공유해 드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는 그런 분석들, 리포트들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했을 때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런 내용도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이런 자리에서 계속 진입을 하셔서 더 오래 멀리 끌고 가는 종목으로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니, 뭐 어차피 오른다며 그럼 믿을게 그냥 계속 관망할게, 그냥 계속 가져갈게. 너가 말한 대로 144,500원 단기적으로 찍는다며. 근데 벌써 하루 만에 지금 거의 찍었잖아. 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관망할게, 계속 가져갈게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러다가 또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 말을 믿었다가라고도 해도 하루 만에 만약에 이걸 되돌리는 음봉이 나오면 또 바로 제가 했던 말을 바로 의심하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가능했으면 그냥 마냥 끌고 가서 수익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국민이 삼성전자로 수익을 받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삼성에서 결국엔 잃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계속 미국 주식에서 S&P를 사기만 하면 오른다라는 거 아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걸로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잃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시려고 하셔야 되고 조정이 나왔을 때도 더 좋은 자리에서 평단가를 조정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번호로 한국이라고 꼭 보내주시고 앞으로도 새로운 재료가 나오거나 또 다음 목표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